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제가 5월 30일부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꽉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될 이번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건물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이거 사면 피똥 싼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불법 증축 건물입니다. 조문을 보면 일조권을 침해하며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 단속하기 위해서 건축법의 조항이 강화, 개정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번 개정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증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매입을 하셨던 분과 앞으로 혹시 모를 피해자들이 건설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하시는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받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겠지만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투자를 해보시려는 분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이렇게 불법 증축 건물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도 많이 불법 증축을 해대니까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 불법 증축 건물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자, 일단 하나의 투자처로 각광받는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종목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거의 빌라의 탑층, 그러니까 꼭대기층과 그 하단층은 불법 증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에는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입했을까요? 첫째, 지분을 비슷하게 집어넣어서 지분은 같지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누적 5번의 이행강제금만 내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예전에는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비율에 맞게 대출도 가능했고 전용 면적 맞춰서. 그리고 네 번째, 증축을 한 것을 이 매수자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 세입자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도 다른 정상적인 건물과 마찬가지의 비중으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어떤 건물은 오히려 전세 놓고 돈을 더 받으면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주택들만 노리는 투자자분들도 계셨고 이제까지 총 4차례 양성화 기간을 또 줬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또 양성화 기간을 줄 것이다.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불법 증축 건물만 투자하는 매니아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이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거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 옆 건물과의 거리와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베란다로 내비둬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 받을 때는 이 상태로 도면을 따는 거죠. 비어있는 상태로. 그 다음 준공을 맞는 겁니다. 준공 심사를 끝나고 그 후에 이 부분은 판넬로 되어 있죠. 지금 집이. 이렇게 지붕만 하나 올라가도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을 확장해서 방 하나를 더 키운다던가 아니면 앞에 부분, 이 베란다 부분을 확장해서 거실을 늘린다던가 이러한 면적 확장으로 인해서 이 분양가를 올리는 거죠. 자, 이러한 불법 증축 건물을 법적인 용어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건물과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사선 제한, 일조권 제한,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작게 뽑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수익입니다. 결국엔. 건설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준공 승인 후에 불법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 매수자에게 넘기게 된 점. 두 번째, 이 무단 용도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금기되어 있던 상황이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피하는 투자처죠. 어떤 거냐면 이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분양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무단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 확보가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더 편해요. 주택으로 하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 이 근생 비율을 높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이런 주택이 대로변이나 가지도로 정도면은 근생으로 분양이 잘 되는데 멀리 떨어지고 이면도로일수록 당연히 분양이 잘 안 되겠죠. 상가 가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잘 걸리진 않지만 걸릴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죽을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금기된 투자처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보고 매수할 때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안으로, 아까 사진 보셨죠?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이렇게 노란 박스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험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처음부터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적발 시부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최초 분양일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딱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 박스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고 매입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은 매입할 때 내가 구매하는 주택의 층이 탑층이나 그 아래층 정도라면 이것이 불법 증축되어 있는지 확실히 물어보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반 건축물의 페널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거용일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범위에서 총 5번까지 부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았던 거죠,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증축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 개정에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를 상향시키고,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감경되는 기준도 더 소형으로 내린 거죠. 그리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과 주거용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마찬가지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평생 부과하도록 개정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자,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셨거나 아니면 내고 있었다면 예전의 기준대로 5번, 이거 5년인데 수정입니다. 5번만 내시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동안 불법 증축을
하셨던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적발이 한 번도 되지 않은 물건일 경우 억울하게 이번에 적발이 된다, 아니면 5년 뒤에 또 적발이 된다, 적발이 최초로 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지어졌던 간에 적발이 되면 평생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걸리셨다고 좋아했던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생긴 거죠. 자,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 유예 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는 사실 건설사가 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짓지 않도록 건설사가 지어야 되는데,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한 서민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걸 지었던 건설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위반 건축물들은 대부분 소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을 매입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살피지만, 이제 반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필수로 제일 먼저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다면 얼만큼 납부됐는지까지 정확히 아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의 대다수는 서민들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전용 85제곱 이하인 다세대, 전체 면적 165제곱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전체 면적 330제곱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치는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불법 증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 취지는 좋으나, 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양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2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존에 모두 납부했거나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 불법 확장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께서는 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서민주택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법 증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증축이 안 나와도 되는, 사업성이 나오는 완벽한 토지의 지가는 또 오르게 되겠습니다. 사실 불법 증축 없이 사업성이 나오는 토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들도 이 건설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완벽한 토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신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민주택지의 평균 지가가 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오늘은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이번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제는 위반 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